인텔리전스 커뮤니티 비저블의 첫 번째 런웨이 진행을 맡게 된 전서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비저블 커뮤니티의 운영진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커뮤니티는 지금 비즈니스 현장에서 데이터 시각화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관해서 다 같이 스터디를 하는 모임인데요. 잠시만요.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라는 말에 비저블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저희는 이렇게 누구나 데이터를 보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사용해서 쉽게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모여서 시각적인 분석 프로젝트를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멤버들은 어떻게 모이게 되었냐면 이렇게 비저블 홈페이지에 어떤 활동들과 커리큘럼을 할 것인지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지원 자격은 대학교 재학생부터 그리고 졸업생 10학번까지 그리고 경력 5년 이하의 BI 또 데이터 시각화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모집 공고를 올렸었고 감사하게도 사전 등록자분들이 500명 넘게 등록을 해주셔서 그 중에서 서류를 또 심사를 하고 그 안에서 최종 선발된 인원들은 지금 현재는 멘토 3명과 멤버 1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베이직 커리큘럼 그리고 비즈니스 시나리오 그리고 세미나 이렇게 크게 3가지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들어갔을 때는 베이직 커리큘럼이라고 그 태블로나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간단한 동영상으로 된 이렇게 클립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데이터 시각화 현업에 계시는 비즈니스 활용 사례 특강이나 커리어 특강 같은 다양한 세미나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커리큘럼을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데이터 시각화 기초부터 그 매주 현업 멘토랑 하는 주간 멘토링 스터디 그리고 비즈니스 시나리오 그리고 자율적인 스터디들 그리고 커리어 특강 같은 오늘과 같은 행사들 그리고 최종 팀 프로젝트 이거는 비저블 런웨이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베이직 커리큘럼은 이런 식으로 유튜브 클립 형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데이터 시각화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마케팅, 세일즈, 게임, 유저 분석 이런 다양한 곳에서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공부한 뒤에 실제로 멤버분들이 이렇게 VIP 고객 기준 설정 대시보드라든지 유료 유저 전환 분석 대시보드라든지 이탈 유저 모니터링 대시보드, 부동산 컨설팅 대시보드, 이커머스 기업 트렌드 파악 대시보드, 디지털 마케팅 고객 전환율 분석 대시보드들을 만들었는데요. 이것들이 태블로를 전혀 모르던 그 데이터에 관련된 경험도 전혀 없으셨던 분들이 3개월 만에 많은 멘토들과 이렇게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태블로 위키라는 블로그와도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저블이라는 그 작가 이름으로 해서 저희 멤버들이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기반한 데이터 시각화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 형식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슬랙 채널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멤버분들이 직접 본인이 개발한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이렇게 멤버분들한테 노션 페이지에다가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서로 지식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했던 데이터 시각화 비즈니스 활용 사례 웨비나에서는 최근에 지금 딜로이트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계시는 노엘 명님이 참여를 해주셨었고 네, 저희 비저블 1기는 지금 2021년 올해 5월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첫 번째 1기 발표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되는 비저블 런웨이에서는 저희 비저블 1기가 그동안 3개월 동안 배웠던 데이터 시각화 내용들을 바탕으로 네, 이제 실제로 발표를 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총 3팀이 있습니다. 이렇게 3팀이 있는데 첫 번째 팀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뛰어들고 싶어하는 그 새로운 산업에 뛰어들고 싶어하는 업체를 위한 컨설팅 대시보드를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쿠키런이라는 게임 다들 아실 텐데 거기에 게임 리뷰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해서 파이썬을 통해서 자동으로 전처리를 하고 그게 바로 올라가는 라이브 대시보드를 구축하셔서 NLP를 활용하셔서 네, 시각화를 시도한 팀입니다. 마지막 팀은 에드벌룬 팀인데요. 페이드 마케팅, 매체는 죄가 없다라는 주제로 선정을 해주셨고
퍼포먼스 마케팅 팀으로부터 매체 및 캠페인별 성과 분석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광고 매체별 효율을 모니터링하고 좋은 매체 운영 전략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대시보드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저희 세션 중에 혹시 궁금한 점이 생기시거나 이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 slido.com에 접속해 주신 다음에 이 QR코드를 바로 카메라로 찍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 코드 832674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다 모아서 세션 마지막 부분에 어떤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발표자분들께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 여기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순서인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우리 회사만의 경쟁력을 갖춰보자. 발표자이신 김사연님부터 발표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 시장 한눈에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비저블 런웨이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하게 된 식사이트 팀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식사이트 팀의 김사연이라고 합니다. 비저블 1기 서승환님, 양지연님, 그리고 홍영현님과 함께 식사이트 팀의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팀을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조에서 설정한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오늘 발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저희 팀의 대시보드를 소개하고 시연해 드리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시보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말씀드리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인 식사이트 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식사이트 팀은 총 4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 팀원들은 하나의 산업군 안에서 마케팅의 시작이자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트렌드 파악 대시보드 제작에 공통점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나의 팀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산업군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대시보드의 주제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들을 사용하여 제작된 식품을 의미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연평균 12%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며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고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고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있는 시장이기에 저희 조에서는 다양한 산업군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 시장과 관련해 어떠한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저희 팀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한국인이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구매한 가공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 1위를 차지했을 만큼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바탕으로 새롭게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뛰어들고자 하는 기업들과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고 MZ세대를 비롯하여 2030 젊은 세대까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때문에 저희 조에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창업진흥원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새로 뛰어들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산업 전반과 다양한 제품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 설계를 의뢰받았다 하는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대시보드에 어떤 내용을 담아내야 할까요? 새롭게 건기식에 뛰어들 사람들은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기존의 건기식 시장에 경쟁자들에 비해 높은 가치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시장 환경과 더불어서 이미 건기식을 판매 중인 경쟁자들이 제공하는 가치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세와 함께 창업자들에게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산업과 제품들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대시보드 제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저희가 제작한 대시보드 이미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깔끔한 대시보드인 것 같지 않나요? 저희 대시보드의 구성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반부에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을 담아보았고, 중반에는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사용자가 제품 출시 상황에 대해서 직접 선택해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 후반부에는 선택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제품들의 출시 현황과 트렌드까지 한눈에 파악해 볼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대시보드 시연 영상을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진출하고 싶다면 이라는 것을 대시보드의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성장이라는 부분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차트를 담아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체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지도를 통해 나열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기시계의 품목과 제조업체 수의 증가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라인 차트를 삽입해 보았는데요. 매년 가파른 기울기로 성장 중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인당 건강식품 지출 추이를 막대 차트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은 매년 성장하고 있는 시장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카테고리를 설정해서 제품의 현황을 보실 수 있는 선택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콘들은 저희 팀에서 직접 제작한 아이콘입니다. 이런 아이콘을 클릭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직접 어떤 부분과 관련된 것인지 이렇게 그림을 통해 직관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콘에 맞게 그림이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대시보드 시연에서는 혈압 조절과 관련된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확인해 보려 합니다. 보러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에 정보가 변화하게 되는데요. 선택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제품의 수는 몇 개인지, 선택한 기간 대비 출시 제품 수는 몇 개인지. 잠시만요. 그리고 대표 경쟁 제품은 무엇이 있고 대표 경쟁사는 어디인지, 그리고 해당하는 카테고리 내의 제품들의 평균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 다양한 정보들을 텍스트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도 직접 변경해 주실 수가 있도록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영역 차트를 통해 관련된 제품의 출시 트렌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맵을 배치해서 해당 카테고리의 기능을 내기 위해서 어떤 제품들이 어떤 주요 성분을 갖고 있는지 트리맵으로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우측에는 해당하는 성분들의 3개년 판매 추이가 나타나는 라인 차트를 통해 매출액의 추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택한 기능들을 갖춘 개별 제품들에 대한 리스트를 삽입해 보았습니다. 개별 리스트를 확인하면서 어떤 제품들이 이 해당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용하는지, 그리고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저희 팀의 대시보드는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과 동시에 디자인 역시 정말 깔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나요? 저희 팀은 대시보드가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 팀의 대시보드를 통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건기식 업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카테고리별로 경쟁사와 경쟁 제품 그리고 출시 트렌드까지 하나의 대시보드로 전달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하여 누구든지 보기 편한 디자인으로 활용성까지 높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 팀의 대시보드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진 창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희 식사이트 팀의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식사이트 팀의 발표자 김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현 대표님 혹시 잘 보이고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부제는 고객의 목소리가 보여입니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보인다는 점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저희는 고객들의 비정형 데이터인 리뷰, 즉 자연어를 분석해 시각화하는 것이 저희의 주제입니다. 저희 팀명은 비즈런인데요. 달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운영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시각화 회사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잠시만요. 네, 고객의 목소리가 보여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대해 말씀드리고 데이터 수집, 핸들링, 그리고 스케치했던 과정, 그리고 태블로 대시보드를 낱낱이 파헤쳐보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먼저 고객사의 리뷰를 분석하는 가상의 B2B 플랫폼 회사인데요. 여기서 왜 리뷰를 분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54%의 소비자들이 구매 여정에서 온라인 리뷰를 참고한다는 점과 앞으로 우리들의 주 고객이 될 MZ세대들이 점차 소비자 리뷰를 중요시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과 문제 인식을 통해 저희 팀의 프로젝트 목표는 리뷰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 대한 CS 분석과 CRM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고객들이 저희에게 오는 고객사들의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고객사들은 고객의 리뷰 분석을 통해 숨겨진 의도와 인사이트를 파악하고 싶어 할 것이며 업무 비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사 서비스의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리뷰 분석을 통해 앱의 차별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관점의 CS 분석의 툴로 작용하며 그리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리뷰를 통해 빠르게 포착하고 오류를 개선하고 마지막으로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것을 저희는 회사는 제공을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수집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먼저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번 발표에서는 쿠키런을 주제로 잡았는데요. 사실 쿠키런을 주제로 잡은 이유는 어플리케이션 기반 서비스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리뷰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점과 그리고 업데이트가 활발하고 게임 내부의 다양한 콘텐츠들이나 개선 같은 것이 준비해 있어 다양한 고객들의 목소리를 수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쿠키런은 남녀노소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편파적이지 않고 조금 다양하게 등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단 쿠키런 말고도 소카나 아니면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처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서비스들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구글 플랫폼에 대해 호환성이 좋은 콜앱을 사용했는데요. 크롤링 도구로는 셀레니움, 뷰티풀숲, 크롬 드라이버 등을 사용했습니다. 네, 자연어 분석 도구로는 코NLPy나 한스펠 등을 사용했는데요. 세세한 전처리 과정 및 코드 리뷰 같은 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에 관한 이슈인데요. 네, 전처리 과정을 거친 데이터들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자동으로 업로드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때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콜앱과의 호환성이 아무래도 좋고 태블로 소프트웨어랑도 라이브나 추출 형태로 동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로 선택했는데요. 시간이나 용량 같은 부분이 아무래도 문제점이 있어서 차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구축하고 SQL 쿼리문으로 호출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저희의 크롤링 절차 1단계부터 3단계 절차들이 천천히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오른쪽에는 아까 보셨던 크롤링에 대해서 작업이 수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소 빨리 감기를 하긴 했는데 처음에 9월 10일이었다가 11일로 넘어가면서 11일의 리뷰들의 로우 데이터를 이렇게 모으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는 각 단어들의 빈도에 대해서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라이브러리는 OKT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각 단어들에 대해서 빈도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긍정 빈도와 부정 빈도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는 워드2백을 나타냈는데요. 워드2백은 각 단어 간의 유사도를 분석할 수 있는 NLP의 하나의 툴입니다. 이 역시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점차 더 좋은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1단계부터 3단계를 보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4단계 태블로에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동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저희는 시트의 제작을 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것이죠. 이상으로 데이터 핸들링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대시보드 스케치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맡게 될 브랜드와 고객사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톤 앤 컬러를 고려하여 대시보드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쿠키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쿠키에 뭔가 색깔에 맞춰서 세 가지 키 컬러를 추출했는데요. 본 화면이 저희가 제작한 대시보드의 초안입니다. 이 대시보드에서는 리뷰 데이터의 개략적인 정보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좌측 상단에는 어플의 대표적인 KPI들을 나타냈습니다. 사용자들은 여기서 전체 기관과 특정 기간에 대해 리뷰 개수 및 평점 평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레디얼 바 차트를 만들었는데요. 여담으로 저희는 이 차트를 뭔가 아이언맨 같다고 해가지고 아이언맨의 아크 원자로 차트라고 이름을 따로 붙여보았습니다. 이 차트는 데일리 리뷰 개수의 변화를 한눈에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비단 리뷰의 개수뿐만 아니라 평점 평균 그리고 점수별 1점, 2점, 3점, 4점, 5점별 리뷰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 우측 상단에는 로우 데이터에서 가져온 유저들의 닉네임, 별점, 그리고 날짜 데이터와 그 로우 모호한 단어들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도와주는 기능을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 조금 느리게 넘어가네요. 우측 하단에는 긍정과 부정을 나눠 특정 점수와 함께 등장한 단어들의 빈도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오른쪽에는 대시보드에 필요한 필터들을 배치함으로써 자유자재로 원하는 필터들을 걸 수 있도록 빈칸을 남겨놓았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해당 필터를 날짜 필터로 이용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첫 번째 대시보드에 대한 설명이고요. 두 번째 대시보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에는 긍정, 중립, 부정 주제로 등장한 단어들의 빈도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오늘과 같은 모호한 의미를 가진 단어에 대해서 사용자는 긍정과 부정 비율을 체크해서 유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오른쪽에는 워드 클라우드를 배치함으로써 단어별로 직관적인 등장 횟수를 파악할 수 있고 여기서 단어의 색이 연할수록 긍정적인 의미를 그리고 어두울수록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추천이나 최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연한 주황색인 게 보이시죠? 하지만 그에 반해 삭제, 오류, 업데이트와 같은 부분들은 아무래도 갈색으로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차트로는요, 저희는 워드2백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워드2백 자체가 가지는 인사이트가 뭔가 투입 대비 노력에 비해서 유사도를 알 수 있는 것 말고는 크게 없지만 조금 더 NLP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면 그 더 나아가서 원스텝 포워드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클러스터링이나 복잡한 관계들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구글의 워드2백을 검색했을 때 예쁜 시각화 차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최초로 시각화를 해보자라는 욕심에 대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시보드 스케치 파트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 이게 본론이거든요.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태블로에서 구현한 대시보드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공유를 중단하고 이게 뷰를 나타내는 게 시간이 꽤 오래 걸려가지고 네, 이게 저희 지금 태블로 스토리를 킨 화면이거든요. 잘 보이시죠? 먼저 좌측 상단에는 저희가 누적 리뷰 수와 전체 리뷰 평균을 알 수 있는 KPI가 있고 좌측 하단에는 마찬가지로 레디얼 차트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이실 텐데 7월 여기 보시면
시작일부터 마지막일, 엔드 데이트와 스타트 데이트를 따로 설정함으로써 그것에 대해 색깔로 활성화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레디얼 차트가 안 이쁘고 뭔가 아웃라이어가 있지? 라는 생각을 드실 수도 있는데, 이 빠져나온 부분들은 대규모 업데이트 날입니다. 업데이트가 함으로써 당연히 고객들은 리뷰를 달 수 있는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겠죠. 만약에 이 시작일을 조금 더 좁혀서 뭐 9월 1일부터 11일까지 보고 싶다. 당장 요 10일 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방금 활성화되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적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안의 평점 평균은 아까 4점에 비해 조금 더 줄어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리뷰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이렇게요. 여기서 칸상 렌 함수를 걸어서 두 줄만 나타나게 했는데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전체적인 리뷰를 확인함으로써 이 사람이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를 사용자들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에는 굿과 배드가 따로 배치함으로써 어떤 점이 새롭게 등장한 긍정적인 단어일까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어떤 점이 최근에 좀 이 사람들이 나쁘게 느끼는가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트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각 감정별로 긍정과 중립과 부정별로 단어들의 빈도수가 나타나는데요. 뭐 당연하게 개꿀, 꿀잼, 재미나 이런 것들은 부정 단어에서 등장할 수 없는 단어들이죠. 하지만 맨 아래를 보시면 뭐 이번 업데이트 열흘간은 실행, 통신, 어플 쪽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사용자, 즉 CS 부서나 고객 관계 관리 부서는 IT 부서로 직관적으로 이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오류나 업데이트 같은 것들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게임이나 업데이트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클 때는 마우스 오른쪽으로 제외 버튼만 누름으로써 다른 크기 같은 것들을 보정할 수 있고, 그리고 분룡어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을 저희는 코딩으로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요. 태블로는 이 점에 대해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날짜는 9월 11일이 있는데 9월 3일을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해당 날짜에 발생했던 렉이 네, 9월 3일에 발생했던 단어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월 3일에 발생했던 거 최악, 망겜 이런 너무 심한 말들을 많이 하셨네요. 마지막으로 워드투백 시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워드투백 시트에서는 네, 누르긴 누르는데 네, 되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모델의 라스트 업데이트 날짜가 9월 2일 그리고 9월 2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이유가 저희가 인베딩 워드2벡터 같은 경우는 학습을 하는 기능입니다. 학습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기존의 워드2벡 표준어로 나와 있던 것들이 게임 산업에 대해서 콘텍스트를 반영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에서 저희는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될 때마다 그 워드2벡을 1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의 10만 개 단어들을 계속해서 학습시켜가면서 워드2벡의 유사도, 정확도를 높여가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3일 같은 경우는 뭐 재미없음, 업데이트, 잘림, 망겜 이런 게 조금 부정적으로 좀 가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과금, 유도, 현질, 환불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옴으로써 만약에 과금이 나왔을 때 뭐가 불만인지 라고 하면 현질, 유도 이런 게 좀 불만이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뭐 7일 같은 경우는 뭐 눌러보면은 7일 같은 경우는 리뷰가 많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은데요. 뭐 9월 11일 같은 경우에는 9월 11일은 당장 저희가 저번 주까지 크롤링을 돌렸기 때문에 이거 최신을 반영했습니다. 뭐 현질 유도, 오류, 계정, 어플, 와이파이, 목소리, 성우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인사이트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태블로 대시보드에 대한 부분들을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블로 대시보드는 다음과 같았는데 저희가 결론에 대해 말씀드릴까 잠시만요. 네. 결론 및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 경쟁력은 데이터 기술 발전에 따라 전문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단순 링크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분석이 완료되고 범용성이 증가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지금은 쿠키런을 했지만 링크만 바꾸면은 즉 구글
플레이 스토어 상의 링크만 바꾸면 뭐 배달의 민족이든 소카든 당근마켓이든 뭐든지 분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차후 구축한다면 시간 및 용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측에서 고객사 입장에서는 업무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즉, 구현 비용에 대해서 낮은 시스템 구현 비용으로 인풋을 줄일 수 있고요. 기존의 CS 부서에서 한 고객을 하나하나 분석하던 그런 작업들을 줄임으로써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빠른 피드백으로 고객 만족도를 증대시킴으로써요. 어떤 단어가 등장했을 때 빠르게 그거를 개선함으로써 이 회사는 고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회사구나라는 고객 관점 브랜드를 잘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비즈런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즈런 화이팅! 네, 바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페이드 마케팅 성과 분석 대시보드를 발표할 에드벌룬 팀입니다. 에드벌룬 팀은 김현우, 양혜리, 그리고 저 발표자 오다건, 그리고 이혜민 이렇게 4명의 조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 단계에 대해 설명한 후 시트별 기획 의도와 구현 과정, 그리고 대시보드 구현 과정을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연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획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광고를 위한 페이드 마케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큰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적절하게 광고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광고 매체 탐색이 필요합니다. 졸업 프로젝트이니만큼 가장 현역과 유사한 상황 혹은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만들어 진행하고자 했었고,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페이드 마케팅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그 이름은 비저블몰입니다. 저희는 비저블몰의 퍼포먼스 마케팅 팀으로부터 현재 집행하고 있는 광고의 효율을 파악하기 위한 매체 및 캠페인별 성과 분석을 요청받은 상황입니다. 해당 요구사항을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해볼게요. 첫 번째, 현재 집행 중인 캠페인들의 성과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과란 성별, 나이 타겟 일치도와 매트릭을 우리의 목표치만큼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체별 캠페인 효율을 모니터링하여 캠페인 집행을 위한 최적의 매체를 찾고 싶다는 것입니다. 같은 캠페인에 같은 타겟을 세팅을 하더라도 매체에 따라 효율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캠페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매체에 어떤 캠페인을 집행해야 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핵심 KPI에 기반한 페이드 마케팅 전용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대시보드 내 모든 뷰가 매체에 따라 전환되도록 구성을 해서 대분류 매체 그리고 소분류 캠페인의 틀을 유지하며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에 담고자 합니다. 마케팅 팀에서는 해당 대시보드를 토대로 실적이 미비한 캠페인이나 매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캠페인에 사용된 랜딩 페이지나 콜 투 액션 변경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여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설명하기 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대시보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인사이트를 바로 캐치할 수 있는 대시보드, 즉 직관적인 대시보드입니다. 예술적이거나 혹은 화려한 시트가 아니라 가장 직관적이고 타 부서와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가장 쉬운,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3초 이상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시트 구성 발표 전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마케팅 용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페이드 마케팅은 방문자 유입, 광고 노출, 그리고 그것을 구매 혹은 문의로 전환하기 위해 유료로 광고비를 지불하고 채널, 즉 매체의 일부분에 광고를 게시하는 것입니다. TV, 라디오, 신문, 잡지, 포털 광고 등이 포함이 되는데 저희는 여기에서도 이제 온라인 매체에 집중하여 다루었습니다. 채널은 여기서 매체를 의미하고 캠페인은 회사의 광고 단위를 의미합니다. CTR은 노출당 클릭률로 광고가 노출된 횟수 중 클릭을 통해 광고에 연결된 링크로 이동한 비율이고요.
CVR은 전환율로 광고를 클릭한 유저 중에 몇 %가 실제로 특정 액션으로 이어졌는지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뭐 여러 액션이 될 수 있겠지만 저희는 구매 그리고 문의 전환율을 특정하여 보았습니다. CPM은 1000회 노출당 광고 비용, CPC는 클릭당 광고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로아스는 광고 수익률입니다. 데이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캐글의 여러 마케팅 데이터들을 검색하고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토이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구상한 데이터인데요. 여러 레퍼런스 데이터를 보면서 저희는 이제 저희의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위한 데이터가 2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매체가 중심이 되는 데이터, 그리고 다른 하나는 뒤에 슬라이드처럼 클릭한 유저의 특징과 전환 여부, 그리고 매출이 포함된 데이터. 그래야지만 타겟팅 적중 비율 등 우리의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성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데이터들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칼럼들을 확정을 하고 그에 따른 값들을 삽입을 했습니다. 파이썬의 랜덤 함수와 반복문을 활용을 했고요. 연령과 성별 그리고 전환 여부의 값을 구성하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데이터 관계와 필드 분할 그리고 계산된 필드인 플로어 함수를 통해 전처리를 해서 연령대 컬럼을 생성했습니다. 시트는 다음과 같이 구현했습니다.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시트는 총 4개이고 미리 보기로 약간의 스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시트 1은 이제 전체적인 KPI, 시트 2는 타겟팅 성과 측정 시트, 그리고 시트 3은 캠페인의 효율이 과연 어떠한지 매트릭별로 각자 비교할 수 있는 비교 시트, 그리고 4번째는 CTR과 CVR을 X축, Y축으로 하는 4분면 그래프를 통해 CTR과 CVR 사이의 관계를 찾고 유의미한 결과를 이제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시트들은 매체 필터에 종속이 되고 시트별로 현재 상황에 대한 권고 사항을 신호등을 통해 색으로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직관적인 대시보드를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그것을 구현하는 매개체로 신호등을 활용한 것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이제 우리는 매체라는 대분류와 캠페인이라는 소분류를 유지하는 뷰를 만들고 싶기에 매체 필터를 이렇게 만들고 대시보드에서 채널 필터로 동작할 모양을 할당합니다. 또한 캠페인 전환을 위해 캠페인 매개 변수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트부터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드 마케팅에서는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수치들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때문에 가장 상단에 KPI 시트를 배치를 했는데요. 여러 이제 지표들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보시면 하나의 채널당 여러 개의 캠페인의 8개의 지표 그리고 타겟팅되는 연령대와 성별을 표현을 해줬는데요. 페이드 마케팅의 지표는 각각의 광고 캠페인의 목표에 따라 다르지만 이 8개의 지표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주시해야 하는 필수 지표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시트입니다. 두 번째 시트는 성별, 나이 등 타겟대 일치도, 즉 타겟팅 성과 분석에 관한 차트입니다. 타겟 일치율은 전체 클릭 수분의 타겟 클릭 수겠죠. 저희는 전처리에서 이미 연령대 칼럼을 생성을 했잖아요. 그것을 이용하여 해당 캠페인의 클릭 유저 수 대비 에이지 타겟 유저 수의 클릭 수 비중을 계산을 했고 이를 도넛 차트로 표현했습니다. 젠더 타겟팅도 같은 방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트를 제작한 다음 저희 대시보드의 핵심인 직관성을 표현하기 위한 신호등을 만들었습니다. 신호등은 타겟 일치도를 기반으로 현재 마케팅 전략이 지속되어도 되는지 혹은 유보해야 하는지 아니면 고민해 보아야 하는지 그런 단계들을 권고사항으로 바로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저희는 이제 신호등을 만들어서 권고사항을 직관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 시트는 매출끼리 비교할 수 있는 시트입니다. 우리에겐 마케팅 성과를 표현하는 여러 지표가 있는데요. 이 시트는 캠페인 매개 변수를 통해 특정 캠페인과 그리고 나머지 3개의 캠페인을 선택하여 CPC, CPM, 그리고 CTR을 비교하고 기준을 통해 신호등을 켜서 권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시트는 2가지 관점에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표끼리의 비교입니다.
예를 들어 CPC와 CTR을 비교하여 광고의 효율이 어떠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CPC와 CTR의 신호등을 통해 두 지표의 성과 현황을 살피고 효율이 어떠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체 속 캠페인끼리의 비교입니다. 이 시트에서는 매체의 여러 캠페인 중 하나의 캠페인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즉, 해당 캠페인의 지표와 다른 캠페인들의 지표 평균들을 비교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 해당 매체에서 어떤 캠페인이 얼마나 더 좋은 지표 수준을 가진 캠페인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시트는 CTR vs CVR 교차 분석 시트입니다. 즉, 캠페인별 클릭률과 전환율을 비교한 것인데요. 필요한 계산된 필드를 만들고 CTR과 CVR을 축으로 하는 4분면 그래프를 구성한 후 매체의 전체 캠페인을 기준으로 X축, Y축을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각 캠페인을 4분면에 배치하였습니다. 설명했던 전의 시트들과 마찬가지로 4분면의 위치에 따라 적절한 권고 사항을 제공을 하였고, 통일성을 위해 권고 사항 자체는 4단계까지 있지만 색상은 3개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데이터에서 보셨으면 예리하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전환율은 문의 전환율과 구매 전환율 이렇게 두 가지 지표가 있으니까요. 토글 단추를 통해 두 지표를 토글에 따라 각각 비교해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시트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TR이 높지만 CVR이 낮은 광고는 고객들이 클릭하게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특정 행동으로 전환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클릭한 사람들이 애초에 의도했던 타겟층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광고의 콘텐츠 자체만 흥미를 끈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구매나 문의로 확실히 이끌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총 4개의 시트를 만든 후 대시보드에 배치하고자 했습니다. 대시보드를 만드는 과정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우선 토탈 기준 대시보드를 제작을 했는데요.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전체 필터에는 모양을 할당을 못해요. 그래서 토탈 기준의 뷰를 보여주는 대시보드를 따로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탈 대시보드에서 채널 이제 아이콘 이미지를 이제 누르면 채널 대시보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단추를 설정했습니다. 다음 채널 필터를 사용해서 채널별 뷰를 보여주는 대시보드를 만들어준 후 토탈 대시보드로 넘어갈 수 있는 단추를 다시 생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전환될 수 있도록요. 이렇게 저희 대시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직접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구체화해서 우리 대시보드의 모든 부분을 속속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만들어진 신세식 데이터라는 특성 탓에 정확하고 아주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기에 도출 과정 자체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시보드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칠해져 있는데요. 저희의 네 광고 중 가장 많은 광고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캠페인 3이에요. 다른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죠. 아예 이제 자릿수가 다른데 그렇다면 이제 이만큼 우리가 돈을 많이 썼는데 캠페인 3이 과연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PPT에서 태블로로 넘어가는 과정이 이제 지연돼서 따로 녹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녹화 영상에 어려운 마케팅 지표들을 한눈에 다시 볼 수 있게 리마인드 할 수 있게 자막도 달려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PPT에서 태블로로 넘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지연되고 발표의 흐름을 끊을 것 같아 녹화 영상으로 대체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토탈 KPI의 로아스 칼럼을 보면 캠페인 3의 값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지출에 비해 수익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캠페인 매개 변수를 캠페인 3으로 바꿔 캠페인 3 관련 뷰로 전환하도록 성공한 매체에 광고를 더
영상 소리가 사라졌다고 해서 다시 발표하겠습니다. 네, PPT에서 태블로로 넘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지연되고 발표의 흐름을 끊을 것 같아 녹화 영상으로 대체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토탈 KPI의 로아스 칼럼을 보면 캠페인 3의 값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지출에 비해 수익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캠페인 매개 변수를 캠페인 3으로 바꿔 캠페인 3 관련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이 전부 다 빨간색이에요. 이 친구 빼고. 우선 타겟팅 리절트를 보면 클릭 유저의 30대 일치도가 24% 정도로 타겟팅이 성공했다고 보기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체별 대시보드를 통해 30대 타겟팅에 비교적 성공한 매체의 광고를 더 태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의 매출 컴퍼리스 시트에서도 해당 시트에서 다루고 있는 전환율 지표와 비용 관련 지표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의 빨간불이 떠 있습니다. CTR이 다른 캠페인들의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인데 비용마저 다른 캠페인들의 평균에 비해 높다는 것은 캠페인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다음으로는 CTR vs CBR 시트를 통해 각 매체의 4분면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페이스북의 경우 구매 CBR은 평균에 크게 못 미치지만 CTR은 평균 이상입니다. 축을 그럼 문의 CBR로 바꿔서 한번 볼게요. 축을 문의 CBR로 변경하여도 마찬가지죠. 즉, 광고 자체는 연령대를 막론하고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페이스북을 통한 구매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캠페인이 단순 유입을 위한 목적이 아닌 구매로 연결되는 목적의 캠페인이라면 타 매체의 비중을 더 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대시보드를 통해 광고를 어떤 매체에 태웠을 때 가장 성과가 좋은지 더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토탈 대시보드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확인을 했으니까 매체별로 더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 더블 체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채널별 대시보드를 확인할 것입니다. 아까 바꾼 캠페인 3 매개 변수를 이렇게 바꿨으니까 모든 채널을 한번 눌러서 채널별로 비교를 해볼게요. 페이스북, 구글, 인스타그램, 네이버, 유튜브. 전체적으로 성과가 좋지는 않은데 인스타그램에서 비교적 이제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타겟팅 리절트를 보니 타겟팅에 비교적 성공한 매체이고 매트릭 컴패리슨의 신호가 썩 좋지는 않지만 CTR 대비 CBR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광고에서 구매 혹은 문의로 꽤 많이 이어진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는 것이 이제 훌륭하고 효율적인 광고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CPC와 CPM이 낮으면서 CTR이 높은 광고를 효율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선 그렇지 않은 게 눈에 딱 보이잖아요. 하지만 CTR이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고 CTR 대비 CBR이 이제 굉장히 이제 구매율이 높은 편이니까요. 다만 몇 가지 지표가 개선되어야 더 좋은 광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CPM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제 노출 범위를 확장을 하고 CPC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유저 셀링 포인트를 잘 살린 광고를 만든 후 타 매체가 아닌 인스타그램에서 광고 횟수 비중을 늘리면 좋을 것 같다는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대시보드를 통해 이런 식으로 이제 매체별 캠페인을 모니터링을 하고 그에 맞는 개선 사항과 이제 마케팅 전략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에드벌룬 팀원들끼리 정말 많이 고민하고 애써가면서 만든 결과물인데요.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비저블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긴 시간 동안 발표 들으시느라 모두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에드벌룬 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들어온 질문들을 지금 하나씩 커버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비접을 관련된 질문은 제가 답변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비접을 1기 모집 때 컴퓨터 테스트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2기 모집 시 테스트를 통과하거나 잘할 수 있는 팁이나 공부할 사항이 있을까요? 데이터를 모르는 신입이지만 더 배우고 싶은 마음에 여쭙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1기 모집 때 컴퓨터 테스트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대시보드 설계 시나리오를 스케치를 저한테 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때 저희가 샘플 데이터를 드리면 거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 대시보드를 설계하고 기획할 것인지 문제 정의부터 어떤 기획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지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그 글이나 태블로를 굳이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 비접을 지금 멤버분들도 태블로를 할 줄 아시던 분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한두 명 정도 계셨을 정도로 태블로는 하실 필요가 없고 본인이 편하신 툴, 뭐 어떤 툴이어도 괜찮고 그냥 아이패드에 스케치로 제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방금 전에 발표하셨던 다건님도 아이패드에 스케치로 직접 그림을 그려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경력이 5, 6년 차인데 비접을 가입 자격이 될지 궁금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차 5년 차까지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사회초년생 그리고 대학생들의 커뮤니티다 보니까 이렇게 연차로 제한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워드2백 성능 얼마였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런웨이 지금 쿠키런 발표했던 팀에서 조준영님이 대신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준영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즈런팀 조준혁입니다. 네, 그 워드백 성능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 저희 팀 목표가 이제 워드 임베딩 통해서 뭔가 추가적인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워드 임베딩 결과를 이제 시각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학습시킨 워드백 모델의 성능을 어떻게 뭐 좀 정량적으로 따로 평가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팀원들이 이제 모델 학습시키고 나서 이제 토크나이징 시킨 데이터로 시각화를 해봤을 때 실제 리뷰 데이터의 유사도랑 어느 정도 비교한다라는 그런 저희 팀원만의 좀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갔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전처리 과정을 계속 바꿔가면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저희가 보면서 이렇게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델 학습시키고 사용을 했습니다. 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그 준영님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런웨이 팀 발표 자료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떤 네. 프로그램으로 만드셨는지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저희 PPT랑 태블로 2개 썼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건강기능식품조에서 로우 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온 건지 김사연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이트 팀의 김사연입니다. 저희 팀 대시보드를 구성하기 위해서 활용했던 데이터셋들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데이터셋을 얻어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서 건강기능식품 산업 현황 데이터라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 정보, 상세 정보 데이터라든지 이 나라 지표에서 건강기능식품 생산 현황 데이터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한데 모아서 전처리를 진행해 대시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일주일에 비저블 스터디에 투자하신 시간이 궁금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건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요즘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슬랙이라는 채널을 이용해서 거기에 저희가 자료를 올려드리고 멘토링도 줌이랑 구글 미트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들어가는 시간은 멘토링 스터디에 들어가는 시간 2시간, 그리고 본인이 직접 과제를 하고 그걸 소화를 해서 본인이 발제하는 주라면 좀 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서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일주일에 비저블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이 공부할 때는 5시간 정도, 최소한으로 하면 2시간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기 모집 일정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2기 모집 일정은 10월 초에 그 비저블 모집 공고가 그때부터 서류 접수를 할 예정이고요. 서류 접수는 11월 초까지 넉넉하게 잡을 예정입니다.
태블로 퍼블릭으로도 발표한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네,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태블로 퍼블릭 자체에서 크게, 네, 이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로컬에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퍼블릭 버전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대학생분들을 많이 뽑는 이유가 대학생에게는 스튜던트 무료 라이센스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블로 퍼블릭이랑은 네, 로컬에 저장이 안 된다는 점이 그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이랑 협업할 때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이 질문에 답변해 주실 조준영님 혹시 지금 계신가요? 그거 저희 거예요. 아, 네네, 에드벌룬 팀 죄송합니다. 건데 해리 언니가 대신 다 해드릴 것 같습니다. 잠시 연결을 조금 네. 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목소리 들리시나요? 들려요. 입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잠시 연결을 조금 해드릴 것 같습니다. 잘 들리시면 잠시만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네,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네. 지금 네,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비교의 대상이 되는 레퍼런스 값으로 각 채널별 평균을 삼을지 전체 매체의 평균 값을 삼을지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목소리가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디오가 이게 네, 지금 혜리님 지금 커넥션 문제가 생겨서 다음 질문부터 제가 잠깐 이어서 하고 네, 이 질문 답변이 끝나면 바로 답변으로 넘겨드리겠습니다. 비저블 고정 요일은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고요.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각 멘토별로 그 멘토 한 분이랑 멤버 3명이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4분이서 이렇게 소수로 모여서 그때 맞춰서 스케줄에 맞게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처리 능력도 모집할 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네, 저희는 다양한 역량 중에서 자신이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 그 체크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때 그거를 참고를 해서 조언 배치에만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전처리 능력이 크게 뛰어나신 분만 모집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뭐 디자인을 잘하실 수도 있고 기획을 잘하실 수도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역량이 있는 멤버들을 모집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기 때문에 전처리 능력이 뛰어나시면 물론 좋지만 그것만 보지는 않습니다. 다른 강점이 있다면 네, 충분히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혜리님 답변 준비되셨으면 다시 마이크 넘겨드려도 괜찮을까요? 계속 언니가 이제 오디오 문제가 생겨서 제가 이어서 질문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해당 매체랑 다른 매체랑 이제 비교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매체랑 다른 매체랑 가장 비교하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이제 매체별로 확인하기 위함이니까 전체 매체의 평균값으로 삼는 게 아니라 각 매체별 평균값으로 삼아서 다 해당 캠페인과 다른 캠페인의 비교를 통해 그 매체에서 해당 캠페인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여기 추가적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방금 질문이 들어와서 답변을 드리면 일기 경쟁률은 서류에서는 약 90 몇 분 정도, 약 100명 정도가 서류를 지원을 해주셨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멤버분들은 지금 11명 정도가 되셔서 약 9대 1의 경쟁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슬리도.com을 인터넷이나 뭐 핸드폰이나 인터넷 주소에 치신 다음에 이 832.674에 접속해 주신 다음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슬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저블 1기 런웨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비저블 2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검색창에 비저블.온라인 또는 구글에 비저블이라고 쳐주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2기 모집 알림 신청을 해주시면 네, 이메일로 알림 발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세션 녹화본도 이벤터스에서 비저블 런웨이에 신청해주신 분들은 세션 녹화본이랑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릴 예정이니까 네, 그때 이메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비저블 멤버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네, 감사합니다. 비저블 2기 모집 때 뵙겠습니다. 네, 방금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2기 참여 조건이 학생이거나 5년차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는 대학생들이랑 5년차 이내 사회초년생들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연차가 굉장히 높아지신 분들은 뭐라 그러지? 저희들만의 좀 사회초년생들과 그리고 대학생들만의 좀 열정 그리고 저희들이 또 시간을 내서 막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해보자는 이런 비저블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렇게 연차를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는 일단 직장인분들, 연차가 높으신 분들도 모집을 할 계획이 없지는 않지만 일단 처음 시작에는 학생이랑 5년차 이내 사회초년생 분들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